필요한 성분들이 고농축되어 있는 앰플을 추가해줘야죠. 첫 번째는요, 미백, 붉은기. 가장 많이 쓰는 게 비타민C, 미백에 제일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색소를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 피부의 얼룩덜룩한 느낌, 피부의 톤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죠. 피부가 척척 가라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러면 피부 보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서도 많이 난리 났습니다. 피부 장벽을 재구성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새로운 개념의 앰플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 제가 요새 저의 피부 케어를 위해서 세안 후에 토너를 바르고 크림을 바르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게 부족한 느낌이 드나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 네. 탄력도 좀 더 챙기고 싶고 영양을 좀 더 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사실 원래는 토너랑 크림만으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나이가 드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작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햇빛에 의해서 노화가 고민이라거나, 피부가 유난히 건조한 게 고민이라거나, 피부에 좀 염증이 많아가지고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는 게 고민이라거나, 피부 내구도가 떨어져가지고 홍조가 생기거나 하는 게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영양 성분을 추가해줘야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크림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쓰잖아요.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대부분의 비싼 성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필요한 성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고농축되어 있는 앰플을 추가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앰플을 사보려고 했더니 앰플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팁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어떤 피부 고민이 있으면 어떤 앰플을 써야 하고 앰플이 뭔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앰플이 뭐냐. 앰플은 기초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하나인데 세럼하고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 같은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에 따라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는 크림보다는 성분들이 농축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묽은 느낌이어서 데일리 케어로 쓰는 거예요. 조금 이제 약하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세럼을 토너와 크림 사이에 발라가지고 약간 추가해 주는 건데,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 게 바로 앰플이에요. 그래서 앰플 같은 경우엔 세럼보다는 훨씬 더 고농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분들을 때려 박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쓰기보다는 2, 3일에 한 번씩 쓴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거나 중간에 한 번씩 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앰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너, 크림, 세럼은 일상식이라면 앰플은 일종의 특시인 거죠. 앰플을 케어 루틴에 언제 써야 하는 거예요? 앰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쓰게 되면은 세안을 하게 되겠죠. 세안을 하고 pH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토너를 쓰고, 토너를 쓴 다음에 세럼 또는 앰플을 써요. 둘 다 쓰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좋습니다. 겹치니까. 마지막에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로 덮어주는 거죠. 이런 순서로 쓰시면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어떤 앰플을 써야 되는지 타입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겨울철 되면서 느끼는 게 수분 부족. 네, 수분이죠. 그래서 수분을 충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것들인데, 일단 수분은 성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제 보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장벽을 도와줄 수 있는 판테놀 성분, 특히 이제 디판테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DL이 두 개 다 있는 게 있고 D만 있는 게 있는데, D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판테놀이에요. 그래서 디판테놀의 역할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과 디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토베리어 수분 앰플 제품 자체가 순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수분을 주로 위한 목적이라면은 히알루론산과 디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은 수분을 가득하게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광고 아닙니다. 혹시나 광고 해주실 분은 연락 주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색소가 생깁니다. 피부도 칙칙해지고. 그래서 미백, 붉은기, 예를 들면 트러블이 약간 생기고 나서 약간 흉터 같은 게 빨간색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앰플이 들어가면 좋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비타민C, 미백에 제일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은 비타민C랑 좀 다르게 장점은 뭐냐면은 밸런스를 맞춰줘요. 색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흰 색소가 있고 까만 색소가 있어요. 이 까만 색소를 흰 색소가 되게끔 흰색소의 비율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사로 맞으면 배곡 주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하얗게 만들어주는 주사예요.
얘는 항산화의 효과가 있어서 미백의 효과가 있고 색소를 억제해주는 건데 얘는 실제로 색소를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는 좋은 앰플을 쓰면 됩니다. 이 앰플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종류가 많은데 제가 썼을 때 트러블이 좀 적게 발생하고 자극이 적은 앰플을 좀 추천드릴 건데 그게 이제 바로 넘버진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 이름이 좀 긴데 중요한 건 이 글루타치온 C,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가 들어있다 라고 해서 흔적을 지워주는 앰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피부에 얼룩덜룩한 느낌, 피부의 톤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장벽을 도와줄 수 있는 앰플. 피부가 깨졌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어떨 때 느끼냐면은 이거는 수분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면은 피부가 척척 갈라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붉은기가 심해져서 홍조가 생기고 이러면 피부 재생을 늘려야 돼요. 이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 이건 한 가지 조금 다른 성분인데 대마 성분이 사실 재생 성분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재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이 뭐예요? 마데카소사이드, 시카 성분이잖아요. 대마에 들어가 있는 CBD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CBG가 있고 CBD가 있는데 CBG가 우리가 말하는 마약 성분이고 CBD는 마약 성분이 없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시카 성분보다 재생력이 5배 높아요.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얘로 화장품 많이 만들어 쓰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써요. 아직 우리나라는 CBD, CBG 자체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약이나 화장품 성분으로 조금씩 수출용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거에 C 있죠? C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홈쇼핑에서도 많이 난리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햄프시드예요. 아, 들어봤어요. 네, 햄프시드가 대마 CU예요. 햄프시드 오일 이용해서 재생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있어요. 요거는 진짜 새로운 개념의 앰플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피지 재생. 피지 재생이요? 네, 요거는 완전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피지 사실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피지는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부가 깨지면은 트러블이 많이 나요. 왜 많이 날까요? 피부가 깨지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피지를 더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청소년기 때는 피지 때문에 생기긴 해요. 보통은 이제 20대 이후로는 그만큼의 피지가 생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부를 보호해요. 제가 피부 장벽이라고 말하는 각질세포가 바닥에 있어요. 그 위에는 천연 보습인자들 있죠. 이게 이제 뭐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래서 세라마이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게 피부에 있는 장벽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라마이드를 많이 써요. 또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약산성막, pH 4.5 정도에서 5 정도 사이에 약산성막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산성 토너나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이 pH가 구현이 돼야지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가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피지막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산성막이 유지가 되려면요 피지막이 건강해야 돼요. 피지막이 건강해야지 그 밑에 약산성막이 건강해지고 그 밑에 피부 장벽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하기 위한 오일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말하던 NMN 리페어 오일이에요. 데이비드 싱컬러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NMM을 잘 해야지 NAD가 생기고 NAD가 생겨야지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NAD를 맨날 소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하지 않으면은 NAD가 떨어지면서 노화가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NMN을 우리가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페어 오일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오일 언제 발라요? 항상 마지막에 바르죠. 근데 얘는 다른 개념이에요. 오일을 먼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앰플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피지를 먼저 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습을 하는 거예요. 피지막을 보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지막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요 팔미톨레익 애시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이 성분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밍크 오일, 밍크 많이 들어봤죠? 사모님들이 매는 거 요즘 많이 안 매죠. 왜 안 맬까요? 동물 보호 때문에 이제 밍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밍크 오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밍크 미믹 오일입니다. 식물성 오일을 조합을 해가지고 밍크 오일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밍크가 왜 인기가 많아요? 털이 윤기가 많죠. 걔가 왜 윤기가 많을까요? 밍크 오일 때문에 그래요. 걔 털은 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밍크 오일이 있으니까 걔 털이 윤기가 촤르르 흐르면서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밍크 오일이 실제로 좋은데 동물성 때문에 못 쓰니까 밍크 미믹 오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밍크 미믹 오일 중에 가장 중요한 팔미톨렉 애시드 이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의 구성 성분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워터 에스터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이 에스터는 사실 식물성에서는 거의 못 구해요. 근데 그나마 비슷한 게 뭐냐면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이 이 워터 에스터를 대체해줘서 여러 가지 4가지 오일의 성분을 합성을 해가지고 식물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피지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씻자마자 바르는 거예요. 다른 오일과는 다르게 씻자마자 피지막을 먼저 씌워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바르는 거예요. 토너보다도 먼저. 네, 맞아요.
피지 막을 먼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이제 특별한 앰플류로 제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신개념입니다. 그래서 피지가 튼튼해야지 건강한 피부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피지 막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제 크림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리페어 오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일에 저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를 대체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안전하게 재구성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이거 발라서 피지 늘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얘가 피부를 보호해주니까 피부가 안정화돼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원래 피지 있잖아요. 걔를 안 뿜어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피지 조절이. 그래서 오히려 피지를 조절할 때 쓰는 목적으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최근에 인카스파리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큰 학회죠. 이번에 더 커졌어요. 참석하신 네. 소점 이번엔 좀 아쉬운 거는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미용 산업이라는 게 더 커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카스 파리가 코로나 이후로 오픈하자마자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 갈수록 성장해요. 저번보다 또 더 커졌어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분이 나왔잖아요. APR이라고. 그 기업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어요. 아모레퍼시픽도 꺾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산업들이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학회나 포럼 네. 같은 거를 진짜 자주 참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강의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그쪽에서 강의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회를 참여하면 좋은 건 뭐냐면은 모든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파트너십 맺고 비즈니스 하기에 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보여요.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기술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빨리 습득할 수 있어서 내 클리닉이나 내 병원에 그걸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목적으로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러 가기도 하고 배우시네요. 맞아요.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의사들과 교류하잖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먼저 의사끼리 나눠봐요. 조율을 해보고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시도해보고 그게 또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시야 이런 거를 공유를 하면서 또 새로운 시야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사실 토너나 크림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고농축으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앰플들을 바르면 효과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는 수분 앰플, 미백 쪽이 부족할 때는 미백 앰플, 그 다음에 재생이 필요할 때는 재생 앰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지를 먼저 보호해주는 앰플까지 우리가 새로 알아보게 됐는데, 이 앰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젊어지고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돼서 예뻐지고 젊어졌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